정말 글을 2주 만에 읽고 쓸 수 있다고. 여기 영국 옥스퍼드에 권위 있는 교수는 평생 믿어온 유럽 교육 우월 이 한순간에 처참히 붕괴되고 맙니다. 1947년 비밀 기록 보관소에 숨겨진 한 문서가 전 세계 교육 질서를 뒤흔들 진실을 품고 있으며 유럽 전통을 위협하자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학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폴드 페이지예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죠. 학생들에게 여러 문화와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요. 저는 평생 유럽의 문화와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어요. 제가 못되거나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배우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 딸 앨리스는 종종 저와 의견이 달라요. 앨리스는 12살인데 한국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너무 좋아해요. 저녁 먹고 나면 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헤드폰을 끼고 K-파프 음악을 들어요. 가끔 저한테 알려주려고도 하죠. 아빠, 이것 좀 봐봐요. 진짜 재밌어요. 하고 신나서 말해요. 하지만 저는 보통 고개를 저으면서 앨리스야, 좀 더 교육적인 걸 보면 어때? 라고 말하곤 했어요. 솔직히 저는 앨리스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은 비 오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옥스퍼드의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고 창문엔 빗방울이 크게 떨어졌어요. 강의실은 학생이 없어서 조용했고요. 저는 다음 수업 자료를 찾으려고 영국 비밀 기록 보관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기록 보관소는 낡고 커다란 건물인데 수천 개의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 상자들로 가득하죠. 제가 도착했을 때 기록 담당자가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네줬어요. 상자에는 영국 행정 1947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오래되어 보였어요. 거의 잊힌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안에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편지들이 있었죠. 천천히 종이들을 넘기다가 저는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상자 맨 아래쪽, 다른 종이에 가려져 있던 문서 하나에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호기심이 밀려왔어요. 1947년에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웠을까요? 저는 조심히 종이를 펼쳤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종이가 너무 얇아서 살짝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문서에는 굵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이며 문맹 퇴치에 매우 뛰어나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글씨를 계속 바라봤어요. 한글이라니요? 한국의 글자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늘 학생들에게 영어 같은 유럽 언어가 우수하다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이 문서를 쓴 사람은 누구지? 왜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마치 커다란 미스터리를 발견한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레고 궁금했죠. 바로 그때 기록 담당자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페이지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서둘러 종이를 접어서 노트에 넣었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그냥 흥미로운 옛날 문서들이에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편지 생각이 났어요. 비가 세차게 내려서 옷이 다 젖었지만 저는 신경도 못 썼죠. 혼란스럽고 흥분된 마음이었어요. 혹시 앨리스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게 맞았을까요? 제가 지금껏 틀렸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앨리스가 문을 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옷이 다 젖었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앨리스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니? 앨리스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빠? 진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정말 알고 싶어졌거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발견한 비밀 편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한글이 영어보다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그 편지 속의 말들이 너무 자신있고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던 비밀의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죠. 아침을 먹는데 앨리스가 저한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를 유심히 보면서 물었죠. 아빠, 괜찮아요? 뭔가 진지해 보여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리스야, 어제 내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 기억하지? 흥미롭다고 했던 거. 앨리스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한국은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왜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어제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적혀 있었어.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사람들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말이야. 우와, 진짜요? 앨리스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쳤어요. 역시, 제가 늘 한글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앨리스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미소가 나왔어요. 앨리스야, 내가 나를 좀 더 도와줄래? 당연하죠. 앨리스는 기쁘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과도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앨리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러다 바로 독일 출신 친구인 라인하르트 뮬러 교수가 떠올랐어요. 그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항상 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침을 먹고 바로 라인하르트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안녕, 레오폴드. 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라인하르트, 어제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한국에 대해서 너랑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당연하지. 라인하르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라인하르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아늑했고 벽엔 책들과 아름다운 한국 그림들이 가득했죠. 모든 걸 다 말해봐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비밀 편지부터 놀라움, 혼란스러웠던 마음까지 전부 설명했어요. 라인하르트는 고개를 가끔씩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죠.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레오폴드, 지금 아주 특별한 걸 발견한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워.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고 쉽고 공평했지. 가난해서 한 번도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도 빨리 배울 수 있었어. 그래서 한국이 교육받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놀랐어요. 그럼 제가 찾은 그 편지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라인하르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여러 연구로 증명됐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나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숨기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그렇게 좋은 걸 왜 숨긴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걸 인정하면 유럽의 생각이 항상 최고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거든. 그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 저도 그 말이 너무나 잘 이해됐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라인하르트,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는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레오폴드, 계속 연구해. 그리고 내가 찾은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 진실은 중요하니까. 라인하르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됐어요. 이건 단지 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라인하르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이전보다 더 궁금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앨리스가 문 앞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친구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맞았죠. 한국 정말 멋있죠? 그녀가 흥분하며 뛰면서 물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앨리스의 열정이 이제까지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앨리스야. 내 말이 맞았어. 한글은 정말 특별하더구나. 오늘 아주 놀라운 걸 알게 됐어. 앨리스는 기쁨에 손뼉을 쳤어요. 와, 아빠, 너무 잘 됐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배우고 싶어졌어. 라인하르트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졌대. 그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집에서부터 뭔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앨리스는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빠?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인 헨리 페이지 말이야.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대. 혹시 한글에 대해 알고 계셨을까 궁금해졌어. 아마 뭔가 적어두셨을지도 모르잖아. 앨리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우와, 정말 그랬을까요? 어서 찾아봐요. 저희는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먼지가 많고 어두컴컴했지만 오래된 상자들과 여행 가방들, 그리고 추억들로 가득했어요. 곰팡내 나는 냄새가 났고 지붕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 먼지 속에서 금빛으로 빛났어요. 조심해. 저는 상자와 낡은 가구 사이를 지날 때 앨리스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하나씩 열며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 때 앨리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이것 좀 봐요. 뭔가 찾았어요. 그녀는 작고 가죽으로 된 노트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되어 보였고 노란색으로 변한 페이지들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표지엔 희미한 글씨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헨리 페이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앨리스, 내가 찾았구나. 우리는 오래된 트렁크 위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깨끗한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제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저는 흥분으로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국에서 첫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정말 놀랍다. 너무 빨리 배운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다.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다. 글자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몇 주 안에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저는 깜짝 놀라 멈췄어요. 앨리스가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네요, 아빠.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더 읽어봤어요. 헨리는 학생들이 너무 빠르게 배워서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고 적었어요. 영국의 선생님들도 한글을 알면 좋겠다. 우리 알파벳은 비교하면 복잡하게 느껴진다. 한글 같은 체계를 쓴다면 아이들이 읽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한글의 진실을 발견했었어요. 그는 한국을 깊이 존경했고 그 탁월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이 노트가 우리 다락방에 숨겨져 잊히고 말았던 걸까요? 앨리스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빠, 무슨 생각해요? 저는 깊이 한숨 쉬며 먼지 쌓인 다락방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전해주고 싶으셨나 봐. 그리고 한국을 존중하고 이해하길 바라셨던 거지. 앨리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렇죠?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꽉 쥐고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앨리스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 때가 온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까워졌죠. 이제 이건 잊혀진 글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실을 알릴 용기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한 후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과 꼭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기 위해 연구 논문을 쓰기로 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하며 학과장인 도널드 존슨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의 나이든 분이었고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규칙과 전통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존슨 교수님, 저는 연구 노트를 꽉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에 대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슨 교수님은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레오폴드, 왜 굳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방식은 수백 년 동안 잘 작동했고 유럽의 전통은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조차 빨리 배우게 할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이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레오폴드, 열정은 이해하지만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심지어 존경받는 역사학자로서의 명성까지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요? 존슨 교수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세요, 레오폴드. 모두가 당신의 생각을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낙담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어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페이지 교수님, 저는 영국 정부 기록 보관소의 마이클 클레이튼입니다. 교수님이 발견한 비밀 문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차분한 척 물었어요. 클레이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문서는 기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죠. 클레이튼 씨, 저는 이 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건 교수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클레이튼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돌려주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늘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는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앨리스는 제 슬픈 표정을 눈치챘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 쉬었어요. 앨리스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발견한 걸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아.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앨리스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용감하다는 건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늘 학생들한테 말해주던 거요.
저는 앨리스의 용감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앨리스가 옳았어요. 비록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많은 중요한 일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앨리스야. 저는 그녀의 응원 덕분에 힘이 나서 속삭였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나아갈 거야. 앨리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전 아빠를 믿어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용기를 내서 강하게 서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앨리스와 얘기를 나눈 후 저는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녀의 말이 제게 용기를 줬거든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어요. 제가 발견한 걸 모두와 나누기 전에 최대한 한글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이 연구했어요. 한글을 영어와 일본어 같은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봤죠.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어요. 한 그룹엔 한글을, 다른 그룹엔 영어를, 또 다른 그룹엔 일본어를 배우게 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발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이 벌써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신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한 학생은 기쁘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거 정말 놀라워요. 문자를 배우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처음이에요.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던 학생들도 잘하고 있었지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확실히 더 빨리 배우고 있었어요. 한글은 더 간단하고 명확했죠.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실험이 끝난 후 저는 모든 연구 결과를 모아 발표를 준비했어요. 이제 제 발견을 공개적으로 나눌 때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앨리스와 제 아내 캐서린에게 먼저 알려줘야 했죠.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내 연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어.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캐서린은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 위에 손을 살며시 올렸어요. 레오폴드,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앨리스도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한국과 한글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잖아요. 그들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존슨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번엔 제 연구 결과를 명확하고 자신 있게 보여드렸죠. 교수님은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조용히 들으며 연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존슨 교수님,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교육자로서 우리의 일은 진실을 찾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더라도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레오폴드, 자네 말이 맞아. 이런 건 나도 처음 봐. 자네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게 분명해. 그의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저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저는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존슨 교수님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레오폴드. 난 자네를 지지해. 이걸 대학에서 발표하자고.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클 클레이튼이었죠.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화난 것 같았어요. 페이지 교수님, 제가 경고했죠. 당장 연구를 중단하세요. 클레이튼 씨, 저는 이제 더 강해졌기에 차분히 답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 자신감에 놀란 듯 했죠. 그는 결국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의 지지와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존슨 교수님의 격려 덕분에 강해지고 결심이 굳어졌으니까요. 내일은 제가 발견한 모든 걸 세상과 나눌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앨리스에게 이불을 덮어주자 그녀는 졸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용감하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중요한 발표의 날이 왔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준비된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났어요. 바깥엔 해가 밝게 빛났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뭔가 중요한 걸 나누기에 완벽한 날인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캐서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앨리스는 제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어요. 아빠는 정말 잘할 거예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학 강당에 일찍 도착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넓은 강당은 교수들과 학생들,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천천히 들어와 가득 찼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앞줄에서 존슨 교수님이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됐죠. 드디어 발표할 시간이 됐고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제 발자국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정말 특별한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한글, 한국의 문자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읽고 쓰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1947년에 쓰인 비밀 편지, 한글을 칭찬했던 할아버지의 노트, 그리고 제 실험에서 얻은 놀라운 결과까지요. 이야기를 하며 명확한 사진과 차트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진지하게 들었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유럽의 생각이 항상 최고라고 믿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어요. 멀리 떨어진 한국 같은 나라에서조차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당은 잠시 침묵했어요. 반응이 어떨지 긴장됐지만 곧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박수를 쳤고 존슨 교수님마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박수를 보내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한 기자는 페이지 교수님의 발견이 전 세계의 교육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멋지고 유용한 걸 만들어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앨리스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빠, 해냈네요. 이제 모두가 한글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를 꽉 안아줬어요. 너 덕분이야, 앨리스야. 내가 한국을 믿어줘서 아빠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야. 몇 주 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설레고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궁궐들을 방문하고 북적이는 시장을 걸으며 비빔밥과 김치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어봤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죠. 어느 날 오후 서울의 한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한글을 얼마나 쉽게 배우고 쓰는지 보여줬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날 밤 별빛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 한강 옆에서 앨리스가 제게 기대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아빠, 한국을 믿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줘서 내가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오래된 생각이나 전통에 집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존중하며 용기를 내어 생각을 바꾸는 거였죠. 한국이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한글이 제게 그걸 알려줬어요. 이제 제가 세상에 그걸 가르쳐 줄 차례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 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